2008년 8월 9일 오후 영국에서 유학생활 중이었던 몇몇 중국 유학생들은 이날 중국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저 같은 중국 유학생인 양진싱 그리고 저우첸의 부모 되는 사람인데요. 요 며칠 동안 두 아이들이 다 연락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다 중국에 있다 보니 영국에 가보지도 못하겠고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수소문해서 우리 아들과 같은 학교 다닌다고 해서 연락했어요. 자, 여기서 양진신과 저우채는 모두 25살로 영국에 유학생활 중인 중국인 커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 가족들 모두 중국에 살고 있다 보니 가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사는 집에 한번 가봐 줄 수 있겠냐. 이 말에 양진신과 저우첸의 친구들은요. 네, 가볼게요.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 두드렸죠. 그런데 아무런 대꾸가 없어. 집에 없나 싶어 돌아가려고 하던 그때 갑자기 같이 있던 한 친구가 기겁을 야 뭐야 왜 그래 봤더니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 안에 한 여자가 손이 등 뒤로 묶인 채 침대에 이상한 자세로 누워있어.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맨 처음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 문을 따고 들어갔을 때 한 여자가 손이 묶인 채 침대에 딱 엎드려 있는데 보니까 뒤통수 쪽에 뭔가 날카로운 것에 찔린 듯한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까지 당한 듯 완전히 뒤통수가요 다 뭉개져 있었대요. 그 비릿한 피냄새가 창 밖까지 흘러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피가 흘러서 시트까지 다 젖어 있었대요. 사망 원인은 직접적인 외상이 아닌 질식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신이 이 여자뿐만이 아닌 거예요. 뭐야, 다른 방에 남자 시신이 하나 더 있네. 그런데 이 남자 상태가 더 끔찍한 거예요. 이 범인은요, 피해 남성의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피해자와는 달리 남자는 등을 대고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어요. 목이 잘린 채 말이죠. 여기까지도 끔찍한데 더 좀 그런 게 목이 잘렸어요. 그 상태에서 얼굴이 완전히 무언가에 계속 얻어맞은 건지 이 잘려진 얼굴 전체가요. 움푹 패어져 있었대요. 얼굴, 눈, 코, 입이 다 이렇게 두개골 전체가 완전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몸에 무려 50여 개의 칼자국 자상이 발견됐어요. 이 피해 남성과 여성 누구였겠습니까?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다는 양진싱과 저우첸이었습니다. 양진싱의 사망 원인은 둔기로 세게 맞아 의식을 잃은 뒤 목이 베인 거였어요. 시신 상태가 처참한 걸로 보아 이들에게 엄청 큰 원한을 가진 사람의 소행인 걸까요? 집 안에 창문이나 현관문 강제로 뜯긴 흔적 없었어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직접 문을 열어줘서 들어왔다는 건데 일면식이 있는 지인의 소행? 하지만 평소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양진신과 저우채는요 너무 털털하고 너무 착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친구들 포함 그 누구와도 갈등을 일으키거나 싸우는 모습 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시신의 부패 정도와 각종 부검을 한 결과 더 처참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순한 성격이었다는 두 사람 살해당하기 직전 이 범인에게 비인간적인 학대를 고문을 당한 듯 보인다는 거예요. 무려 90분 동안, 1시간 반 동안 도대체 누가 이 커플을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어 놓은 걸까? 지금 이들이 이렇게 발견된 뉴캐슬은 영국에서 치안이 비교적 좋은 도시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으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난리가 난 거예요. 사건의 잔인함도 잔인함이지만 당시 경찰은요 현장에서 이상한 걸 또 발견해요. 화장실에 딱 갔더니 변기에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물에 익사한 상태였습니다. 이 고양이도 부검해봤거든요. 이 고양이 죽은 시간과 양진신과 저우첸이 죽은 시간 모두 같네. 이들이 살해당했을 때 고양이도 같이 죽은 거예요. 이 고양이는 이 커플이 키우던 고양이로 확인됐습니다. 고양이까지 죽일 정도로 극악무도한 놈이라는 건데
거기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난히 헐렁한 큰 청바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딱 봐도 양진식 저우첸의 사이즈와 안 맞았습니다. 훨씬 컸어요. 이거 누구 거냐? 바로 정밀 검사 들어갔죠. 여기서 제3자의 DNA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DNA만 나와서는 뭐 알아낼 수 있는 게 크게 없죠. 대조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당장 별 단서가 되지 못해요. 와, 사건은 이렇게 끔찍한데 이렇게 단서가 하나도 없다고? 교착 상태에 빠진 경찰은요, 안 되겠다. 영국의 범죄 프로그램에 영국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것저것들을 보도해버립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맨 마지막 부분에 진행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덧붙여요. 사건 현장 집 안에서 세 대의 핸드폰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단서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에게 약 5,000파운드의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게 딱 방영되고 나서 영국 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너나 나나 다 탐정이야. 다 셜록 홈즈야. 여러 사람들이 막 단서 찾겠다고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 일부 사람들은요, 양진신과 저우첸의 중국 SNS나 이들이 글을 올렸던 카페 혹은 여러 웹사이트에서 의미심장한 글을 발견합니다. 양진싱이 중국 어느 사이트에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가짜 졸업장과 도박. 여기서부터 뭔가 느낌이 오죠? 나는 영국 대학의 실제 졸업 증명서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학업을 마칠 수 없지만 해외 유학을 증명할 졸업장이 필요한 경우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바로 연락 주세요. 위조 졸업장에 뿐만이 아닌 사람까지 고용한다고 불법적인 일 이거 해줄 사람. 내가 말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메시지 보내면 얼마 준다. 딱 드는 생각은 이 양진싱 어두운 일을 한 건가? 불법적인 일을 했나? 경찰은요, 바로 양진싱과 저우첸의 은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봤더니 엄마야, 이 둘 단 3년 만에 23만 파운드가 넘게 벌었네?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환율로 쳐보니까 23만 파운드, 약 4억 라인대가 나오더라고요. 3년 만에 4억을 벌었다. 이 둘은요, 부잣집 유학생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가정 출신들이었고 영국 유학 생활하면서도 이 둘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양진싱은 컴퓨터 수리공으로, 저우첸은 레스토랑 웨이터로. 둘이 수입을 합쳐도 얼마 안 됐어요. 둘의 수입으로는 3년 만에 4억 절대 못 버는데 이 돈 어떻게 번 거지? 경찰이 추정했을 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것밖에 못 모으고 이것밖에 못 써. 짜증나. 그러다가 우연히 보게 된 거죠. 쉽고 빠르게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해볼까? 그렇게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게 아닐까. 그러면서 좀 이익을 본 거지. 불법적인 일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항상 조폭이나 무서운 사람들이 뒤에 있다고 하죠. 불법적인 일로 이 둘이 이익을 보니 어떤 조직의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아. 꼴배기 싫어. 눈에 거슬려. 그래서 죽인 거 아닐까. 그렇게 방향이 잡히면서 경찰 뉴캐슬 집중 수색을 시작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로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2008년 8월 12일 마이크라는 남자가 손에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들어오는데 이거 핸드폰 3개인데 자기 아들과 사건 현장 근처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먼저 발견을 한 거예요. 아빠 여기! 보니까 비닐봉지 안에 핸드폰 3개가. 이걸 보자마자 그 방송 봤던 게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왔다고. 바로 정밀 검사 들어갔죠. 양진싱 저우첸께 맞아. 그런데 어라 3개 중에 딱 1개 핸드폰만 배터리 및 유심 카드가 다 빠져있네. 경찰은요 이어서 핸드폰 지문 검사 시작했습니다. 범인이 옮겼다면, 범인이 버렸다면 무조건 이 폰을 만지지 않았겠나. 확인해 봤더니 역시나 피해자 2명께 아닌 의문의 지문이 하나 더 찍혀있어. 곧 경찰은요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해 유심칩이 빠진 것까지 다 어떻게 해서 세대의 핸드폰 전화 문자 다 복원시킵니다. 봤더니 양진싱과 조광휘 이 두 남자의 대화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처음에 양진식이 인터넷에 임대 광고를 올린 거예요. 자기 집에 한 방이 비는데 그 방을 임대한다고. 이걸 보고 조강이가 연락을 해온 겁니다. 집 그 방 임대하고 싶다고. 와, 인상 보세요. 기가 막히죠? 경찰은요, 바로 이 조강이에 대해 파기 시작했습니다. 봤더니 이 남자도 중국 남자야. 31살. 그 역시도 유학을 위해 영국 뉴캐슬로 온 남자였어요.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보니까 비자도 만료됐는데 중국으로 안 갔어. 불법 체류자가 된 거예요. 이런 그가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했을 텐데 뉴캐슬의 다양한 식당에서 일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는 걸 고려한다면 돈을 벌기 위해 검은 조직에 들어가 검은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조강이는 이미 학교 졸업 다 하고 학생 신분도 아니었어요. 학생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경찰이 그에 대해 막 조사해 봤을 때 조강이가 이 커플, 이 집, 이 방을 임대할 이유가 없어. 경찰이 봤을 땐 이 커플이 불법적인 일로 이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법적인 일 뒤에 있는 한 조직에서 이제 눈에 거슬려 이 둘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지. 그러니까 조강이가 그 명령 받고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위해 집 임대하러 연락했다고. 집 임대하고 싶다며 다가가 죽인 거 아닌가. 경찰은요, 여러 기술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조강이를 붙잡았습니다. 신문 시작했죠. 그런데 자기는 죽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억울하대. 이때 지는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경찰이 지 집을 수색할 거라곤. 이놈 집을 딱 수색했더니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발견된 세 대의 핸드폰 중에 한 개 핸드폰 배터리, 유심칩이 다 빠져 있었다고. 그 빠진 배터리와 유심칩이 왜 네 집에서 나오니? 거기다 플러스 양진식의 피 묻은 안경에 시계까지 나옵니다. 이건 빼박 아닙니까? 경찰이 갑자기 이걸 들이미니까 지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이건 누군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나 없을 때 내 집에 들어와서 이거 두고 간 거라고. 난 진짜 억울하다고. 끝까지. 그래서 경찰은요, 조강이 DNA 채취해요. 그리고 제가 앞서 그랬었죠.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그것, 헐렁했던 청바지, 거기서 DNA 하나 나왔었잖아요. 바로 그거랑 대조해 봤더니 네 청바지네 이 새끼야. 사이즈도 딱이야. 네 청바지가 왜 사건 현장에 있어요? 경찰이 추정했을 때 사건 당일 이렇습니다. 이 양진신과 저우첸 어두운 돈에 손을 대기 시작 이익을 얻었어요. 예를 들어서 도박, 화투를 엄청 잘 쳐버려. 둘이서 막 다 해먹고 있어. 그러니까 화투도 막 뒤에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다고 하죠. 이 조직이 야 쟤들 뭐냐? 돈 써서 살인청부 고용, 쟤들 죽여버려. 그래서 이 영국 어두운 그림자, 어두운 조직이 돈 크게 얼마 줄 테니까 애들 죽여줄 사람? 이 말에 불법 체류자였던 조강이 눈깔 돌아간 거예요. 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일게. 그러니까 이 어둠의 조직. 그래, 너도 같은 중국인이라 네가 죽이는 게 더 쉽겠다. 그렇게 죽이기 계획에 돌입한 조강이 양진식이 임대 글 쓴 거 이제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접근. 2008년 8월 9일 조강이가 양진식한테 집을 좀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만난 겁니다. 만만의 살인 도구를 다 챙겨 양진식, 저우첸 집으로 들어간 조강이. 이때까지 얼마나 사람 좋은 척하면서 웃어댔겠어요. 그게 너무 소름이에요. 그렇게 들어가서 죽인 거 아니야. 여기까지가 경찰 추정입니다. 이거 맞잖아. 그런데 지는 죽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충분한 지금 증거가 나왔죠. 자백 없어도 된다. 와, 인상이 어마어마합니다. 꼬라보는 거 보세요. 그렇게 2009년 1월 그는 33년 동안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요, 법정에서 막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바로 항소까지 넣어요.
하지만 판사는 항소 기각, 원심 판결 유지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요, 점점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져 가는 듯 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조강이 범인 같나요? 아니면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쓴 또 다른 피해자 같나요? 실제 사건 발생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사건을 담당했던 한 형사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절대 조강이 한 사람만이 아닐 거라고, 공범이 더 있을 거라고. 우선 이 사건이 잔인함에 비해 좀 빨리 종결이 됐어요. 그 이유가 우선 양진신과 저우첸 유학생이었죠. 국적 문제가 생기면서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질질 끌면 이미지도 그렇고 양쪽 국가 간에 좋을 게 하나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더 빨리 종결시키라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 막 사람들이 다 너나 나나 막 파고드니까 빨리 이거 그냥 수습하고 종결시키라고. 그래서 조강이가 잡히자마자 끝내버린 거라고. 하지만 이 담당 형사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 피해자가 2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인이에요. 집 보여달라면서 들어갔어요. 2대1입니다. 시신 발견 당시 이 2사람 다 손발이 묶여 있었어요. 2명을 나 혼자 다 제압하고 손발까지 다 묶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내가 양진싱을 제압하고 묶고 있을 때 저우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혼자 다 제압하고 한다는 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나. 거기다 만약 경찰의 추정이 맞다면 이 살인의 배우자가 2명을 처치하는데 조광희만을 고용했을까? 실패해버리면 자기들까지 우르르 피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명한테만 의뢰했을까? 조광희가 사기치거나 하면 어쩌려고. 거기다 앞서 언급했던 시신 상태, 양진식 몸에 50여 개의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이고 30번 정도 찌르다가 지칠 것 같은데, 팔 아플 것 같은데. 그리고 이 2 피해자들 두개골이 완전히 다 으깨져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죠. 시신 상태가 처참한 걸로 보아 이 둘에게 심한 원한을 가진 사람의 소행이 아닐까 했다고. 그런데 이 3사람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어요. 처음 보는 사이인데 양진싱을 50번 찌르고 팔 아파 죽겠는데 두개골까지 막 다 으깼다. 2대1로 막 내가 다 제압하고. 이게 다 혼자 되겠냐고요. 실제 이 담당 형사분이요. 사건이 종결되고 나서도 누군가 뒤에 더 있는 것 같아서 중국까지 넘어가 조사를 비밀리에 계속 더 했었대요. 하지만 단서가 다 끊겨 뭐 더 이상 진전은 없었다고. 조강이 또한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으면서 진정한 진실은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해외 유학 생활을 하면서 좀 더 쉽게 돈을 벌어보겠다며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는 것. 그것은 국내든 해외든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을 만큼. 참 피해자들이 사망 직전까지 고통스럽게 갔다는 게 너무 좀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실제 영국에서 벌어진 유학생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